유로파리그 7라운드 베스트 11에 손흥민이 뽑혔습니다. 분데스리가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고 손흥민이 이 경기에 2골을 넣었는데 팀이 원정에서 3골이나 넣었고 메디슨 벤탄쿠르도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손흥민만 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토트넘의 승리는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격진에서 클루셉스키도 부진했고 히샬리송은 너무 부진해서 17세 마이키 무어와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팀은 2실점을 했는데 운이 없는 실점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면 벌어지지 않을 실점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을 놓치면서 벌어진 실점이었습니다. 지금 수비 조직력이면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실점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팀 득점이 매우 저조한 에버턴에게도 3실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스터시티가 12월 중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부터 7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다 해도 7경기 중에 5경기에서 무득점이었다고 해도 2경기에서는 골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토트넘일 수도 있는 겁니다.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기적을 쓰며 무실점을 했는데 아스날, 에버턴, 호펜하임전에서 7실점한 상황입니다. 이런 토트넘 현실에서 유로파리그 36개 팀 중에 베스트 11에 드는 건 어렵겠죠. 이 현실은 토트넘의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부상자가 많은데도 그래도 1월 5경기에서 3승 2패를 한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90미닛에서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으로 베스트 11이 나왔는데 오른쪽 풀백을 베르너로 넣었다고 하면 진짜 11명입니다. 정말 화려한 베스트 11입니다. 계속 부상으로 경기에서 보이지 않길 바라는 선수도 있지만 토트넘의 중요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냉정하게 손흥민, 클루셉스키, 메디슨이 있어도 부상자 베스트 11과 호펜하임전 선발 출전 11명과 경기하면 글쎄요, 인저리 베스트 11이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수비가 매우 견고한 느낌 나니까요. 솔랑케의 부상 결과도 나왔는데 6주랍니다. 훈련 중에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는데 최소 2월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부상이었던 선수가 돌아오면 다른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탈하는 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패턴으로 보면 지금 선수들 중에서도 또 이탈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을 분석하면서 손흥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 역시 그의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기 출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량의 문제보다 지금 나이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청이요? 먼저 취재진이 손흥민은 독특한 선수다. 토트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도 친분이 두텁고 팬들과 친하다. 이런 유형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엔지 감독은 난 소니가 훌륭한 사람이자 선수라고 늘 말해왔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팀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손흥민에게 매우 많은 시간을 뛰라고 요구한다. 공격수에게 이런 요구가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다. 계속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어진 도전을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살짝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게 많은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뛰라고 요구한 건지 경기 중에 많이 뛰라고 요구한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디 애슬레틱에서 손흥민이 나이에 비해 많이 뛴다라고 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손흥민은 많이 뛴 건 아닙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풀타임 소화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처럼 벤치에 유망주가 잔뜩 있을 때도 멀티골을 넣은 후에 80분에 교체를 했고 대부분 경기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일찍 교체하거나 선발 출전이 아니거나 아니면 예상으로 손흥민이 선발 출전 못하는 수모를 당한다는 그러면서 엔지 감독과 불화가 있다는 등 별지라시가 다 나오는데 손흥민이 벤치로 들어갈 때 엔지 감독과 포옹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이게 어찌 어색한 사이겠습니까? 구단과 감독은 손흥민을 의지하고 있고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체가 되든 선발이 안 되든 손흥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뿐이고 팩트는 팀과 감독은 손흥민을 매우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골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골이 팀을 돕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노력, 지난 경기에 대한 노력들이 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호펜하임전에서 9시즌 연속 모든 대회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손흥민에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6-2017 시즌 이후에 매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BBC에서도 손흥민은 2016-2017 시즌 이후에 매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다. 올 시즌 경기력 자체는 최고 수준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늘 믿음직스러운 선수다. 손흥민은 유럽 대항전에서도 26골을 넣으면서 케인의 36골에 이어서 구단 역대 2위에 올라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10골 이상이라는 건 리그와 컵대회 통틀어서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데뷔한 2015 시즌에는 적응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이후부터 계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2016 시즌부터 9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유일한 선수. 이 타이틀이 더 클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6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골을 못 넣냐고요? 근데 손흥민이 부상 이탈이 없다는 전제라면 올 시즌 그래도 10골 이상은 넣는다는 계산이고 올 시즌도 10-10을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시즌 동안 10-10을 4번이나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진했다는 콘테 이전 차에도 10골은 넣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한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 손흥민이 에버턴전에서 득점을 놓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득점왕을 했던 시절에도 1월에 득점이 없었어요. 2월부터 5월까지 15골을 넣었습니다. 1월부터 월 평균으로 보면 3골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는 헤드트릭도 있었고 멀티골도 2번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전술이 다르고 도움이 케인이 없긴 하지만 그때도 손흥민은 슈팅 기회가 적었는데도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리그 순위가 추락했다고 해서 손흥민이 추락한 건 더욱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부터 손흥민이 대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레스터시티와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이 가능토록 했던 시발점이 5월 첫 번째 경기가 레스터시티전이었고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콘테가 손흥민을 윙어로 특화시키면서 부진하다는 평가들이 나올 때 교체 투입으로만 14분 만에 헤드트릭을 완성해버리면서 다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경기 모두 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23라운드 역시 토트넘 홈이고요. 물론 지금 토트넘 스쿼드와는 차이가 있는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일 확률이 높고 호펜하임 경기처럼 볼만 받아도 진짜 두 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건 딱 하나, 진짜 슈팅 딱 5개만 하자.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머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숨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쏜 부러지고 큰 가공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